자, 1월 8일 일요일 서울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주는 어쨌든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필의 능력과 전개도 중요하지만 역시 기수들의 컨디션도 좀 상당히 좀 좌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경주로 주로 상태 파악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 경마일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신중을 좀 기해야 되고요. 절대 이 무리한 베팅은 좀 금물입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1200m 경주입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마필들과 조금은 대비가 늦어진 그런 신마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커다란 특징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장래 발전 기대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마필이 좀 더 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마필들을 좀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보이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200m 단거리 경주긴 하지만 이렇게 경주를 주도할 그런 마필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뒷심 있는 마필, 즉 근성을 가지고 뛰는 마필, 그리고 역시 기승 기수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경주고요. 장래 발전 기대치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인기마 경주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성이 저는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최강현마, 이 마필이 거의 인기 1, 2를 다툴 마필로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데뷔전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근데 외곽 게이트에서 이렇게 무리한 전개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오착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억대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올드 패션드의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다만 이 마필이 이 순발력보다는 좀 막판 탄력으로 좀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좀 하이군 경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좀 갖춰야 되겠죠.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다가 적당한, 그러니까 어느 좀 발빠른 순발력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초반에 좀 강한 추진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선두권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마 페더럴 프레스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인기마에 기승하는 하이군 경주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주행 심사의 모습을 보시면 순발력이 있어 보이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탄력은 좀 있는 마필이고요. 역시 6천만 원대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글로벌 진격이 저는 이마필의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주행 심사에서는 순발력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데, 이 순발력만 좀 보완이 된다면은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자, 기본적으로 한세네 자마입니다. 한세네 자마들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혁 기수가 이 마필을 이제 주행 심사까지 다 했었고요. 지금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분명히 있지만 어차피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마필도 역시 선행 승부를 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점 때문에 외곽의 불리함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10번마 퍼스트 유저가 주행 심사의 걸음만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주행심사를 좀 두 번을 받았었고,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능력 미달이 나왔다. 근데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좀 여유롭게 합격을 했거든요. 그럼 말이 좀
발전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I'm Your Father의 자마입니다. 최고면 기수, 어쨌든 고참 기수죠. 고참 기수기 때문에 패선의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어떤 뭐 전개나 또는 마필의 능력을 지금 알 수가 없는 마필이고 전개도 오리무중인 경주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발전 기대치나 또는 제가 생각하는 전개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요. 한 가지 변수는 이 3번마 나인이글입니다.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이 박으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이 마필도 어쨌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없는 경주에서 기습 선행으로 도주성으로 나간다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은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최강현마, 2번마 페더럴 프레스, 10번마 퍼스트 유저, 12번마 글로벌 진격,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가운데 결국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좀 관전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가능성,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몇 두 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고요. 전체적으로 그 마필들의 능력이 좀 엇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나올시대, 2번마 꿈의 순간, 4번마 금성시대, 7번마 원더풀 티지, 그리고 9번마 아르고 공주, 이렇게 한 5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전체적인 사전 예상을 보면요, 4번마 금성시대와 7번마 원더풀 티지가 이제 선행을 가서 버티는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에 가장 최고 인기마가 될 2번마 꿈의 순간이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사전 예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이트의 점이는 1번마 나올시대와 9번마 아르고 공주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가 변수가 되는 경주 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예상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4번마 금성시대나 7번마 원더풀 티지, 이 두 마필의 순발력이 뭐 막강하다 뭐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편성에선 분명히 앞선을 나갈 수 있는 전력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말은 이 4번마 금성시대입니다. 이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고요. 요즘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들이 하이군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마필이 지금까지 이제 3번을 나왔는데 점점 좀 나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스타트 능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게이트도 4번 게이트 괜찮은 게이트고, 뭐 김효종 기수, 솔직히 김효종 기수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땅 쳐놓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이 금성시대는 좀 좋아 보이는데, 자, 문제는 원더풀 티즈입니다. 이제 직전 경주에 이제 입상을 했어요.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될 텐데, 직전 경주 대비 일단 뭐 1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500kg대의 막필이기 때문에 1kg의 부담 중량 증가는 솔직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좀 높은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 이 안게이트에 있는 금성시대가 승부를 하려면 무조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갈 거고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제우시대도 역시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김하연 기수 역시 치고 보는 기수죠. 이렇게 되면 7번마 원더풀 티지가 좀 갇힐 가망이 있는데, 여기에 이 최고 인기만 2번마 꿈의 순간이 선의권에서 자리를 잡고 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원더풀 티지의 위치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면서 자리 잡기에 좀 실패할 가망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 7번마 원더풀 TG를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요. 제일 재미있는 마필은 이 1번마 나올시대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접 데뷔전 7월달 데뷔전을 치렀었죠. 7월달 데뷔전을 치렀을 때 마필이 완전히 나대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막 돌고 하면서 결국 삐지고 말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에 박우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출전으로 보면 27주 만에 출전이기는 하지만 거의 뭐 데뷔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 게이트가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나올 시대가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바구른 기수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올 시대가 만약에 초반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1300m 경주 거리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이런 전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쨌든 가장 유리한 건 2번마 꿈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전개가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9번마 아르고 공주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뭐 기수로서는 좀 믿음이 가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밋밋합니다. 뭐 선입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려야 되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이 이렇게 막 막강하냐면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르고 공주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 제가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8번마 레드 태풍입니다. 자, 세 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 없고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바닥권의 마필인데 일단 막판 탄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 그렇게 보이고 조규 모습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앞선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난타전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 걸음이 무뎌진다면 외곽에서 이 레드 태풍이란 마필은 비인기마기 때문에 견제가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자기만의 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나올 시대, 2번마 꿈의 순간, 4번마 금성시대, 그리고 8번마 레드 태풍,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안말 별정 A형 1300m 경주입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기복마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기복마들의 한판 승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1번마 골든 럭키나 12번마 큐피드 챔프, 이 두 마필은 이제 입상 경험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고요. 분명히 조금은 더 뛸 걸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1번마 골든 럭키는 최근에 좀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마필이고요. 선위권에서 차분한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데 이제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고 12번마 큐피드 챔프는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했는데 직전 경주에 이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좀 극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나름 기록은 양호했어요. 근데 1300으로 지금 뭐 1200을 건너뛰고 1300에 출전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편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12번마 큐피드 챔프 결국 이번 경주는 1번마 골든 럭키와 12번마 큐피드 챔프 이 두 마필의 한판 승부로 좀 보여지는 경주고 다른 마필의 능력상 이 두 마필을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좀 어려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1번마 골든 럭키나 12번마 큐피드 챔프 이 두 마필이 다 선입권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기수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하나가 있죠. 2번마 위대한 한마. 자,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은 중속으로 올라와서 선행을 강탈하는 마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초반에 힘한배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코노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막판 탄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붙여 뛰면서 이제 근성까지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300m 경주거리가 오히려 1200m 경주보다 선행마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경주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인기마 두 마필이 선의권에서 차분한 말몰이를 한다면 이 김하연 기수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위대한 한 말을 가지고 선행을 나갔을 때 예, 저는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같이 선행 경합을 할 마필이 이제 11번마 골드 카이저인데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대한 한마가 전개로서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8번마 에브리참입니다. 자,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최외곽 게이트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스타트가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마필은요, 좀 편성을 잘 만나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경주라면 저는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의외성을 내포한다면 8번마 에브리참이 하만식 기수의 말머리로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그림 역시 견제가 없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골든 럭키, 2번마 위대한 한마, 8번마 에브리참, 12번마 큐피드 챔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경주로 보여집니다. 보면 1번마 익스펙트라든가 3번마 백두보이, 5번 포에이스, 6번 라온 에어퍼스, 7번 이스트 트로스, 외곽에 있는 12번 클로버 파티까지 여러 마필이 이제 선행 경합을 벌일 마필인데 특출난 순발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뒷심이 담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 전개가 만약에 된다면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건 역시 4번마 굿사이먼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 계속해서 뭐 바닥권에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초반 스타트가 너무 안 됩니다. 초반 스타트에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다면 이 4번마 굿사이먼이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초반 힘한 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굿사이먼과 함께 올라올 수 있는 말로 저는 또 엉뚱하게도 11번마 화이트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유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선의권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의권 꽃자리만 좀 차지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 압도적인 인기마가 이 3번마 백두보이입니다. 저는 백두보이의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초반의 싸움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죠. 이 마필도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정경주를 보면은 상당히 끈끈함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근성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경주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순발력으로는 이 6번마 라온 에어포스가 조금은 앞서 보이는데 마지막 뒷심에서는 근성 좀 부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포에이스는요, 박으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마필이 이제 9월 19일 날 경주 이후에, 좀 장기 휴양 후에 주행 심사를 받고 나왔던 직전 경주가, 인기 2위였는데요. 이 경주가 상당히 좀, 편성도 좀 강했고,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빨랐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포에이스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리는 그림은요,
3번마 백두보이 그리고 5번마 포에이스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는 가운데 이 앞에 쓸 수 있는 이 6번마 라운 에어포스가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이 이 6번마 라운 에어포스를 넘어서고 4번마 굿사이먼이 취입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 11번마 화이트 위치가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좀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백두보이, 4번마 굿사이먼, 5번마 포에이스, 11번마 화이트 위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경주고요.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현군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이 기복마들과 상승세의 승군마 이 맞빌들의 한판 승부인데 지금 현군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맞빌들이 이제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군전을 갖는 맞빌들에게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승군전을 갖는 맞빌이 이 8번마 빅스마트, 9번마 라운드 퀄리티, 10번마 시크릿 플레이, 11번마 글로벌 강타 이 네 마필들이 지금 승군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 9번마 라운드 퀄리티는 직전 경주에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마필이 데뷔 이후에 앞선 전개를 지금 못하다가 직전 경주 이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죠. 선행을 나가니까 걸음을 더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 라운드 퀄리티가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마필의 능력상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막강한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4번마 명진 캔디가 안게이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필도 순발력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뒷심 부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호 기수가 만약에 명진 캔디를 가지고 강하게 치고 나가버리면 9번마 라운드 퀄리티가 좀 옆선에서 어깨를 붙여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승군전에서 초반 힘 한 배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라운드 퀄리티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명진 캔디를 빨리 넘어서 버리는 게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거고요. 장래의 발전 기대치로는 솔직히 10번만 시크릿 플레이가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자, 이마필은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다가 직전 경주에 이제 스타트는 좀 안 좋았어요. 스타트는 안 좋았는데 막판 탄력으로 올라온 마필이고요. 근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가 뭐 아예 안 되냐면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조금 더 이 스킬 플레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반 스타트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강자들과 붙으면 붙을수록 상위군으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늦발이나 스타트가 고질적으로 안 되는 맞빌이 돼버리면 손해를 많이 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막판 탄력과 끈끈함은 갖고 있는 맞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앞선의 맞필들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마 글로벌 강타는 솔직히 이제 김동수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물론 이 마필은 계속해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믿음이 좀 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승세의 밑바탕에는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타트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역시 강하게 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8번마 빅스마트는 제가 좋아하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승군전에 어쨌든
같은 국산마 6군에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는 좀 해볼만 하지만 전개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전개가 좀 나올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선위권에서 차분한 전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자, 승군전은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승군전을 치르는 이 세 마필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 가운데, 제가 보는 복병권의 마필은 3번마 남산꽃입니다. 자, 이 마필이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두 번의 이 3착을 차지했던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인데, 이 국산마 6군 고별전에서 좋은 기록을 세웠죠. 기록도 양호했고, 그리고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자, 승군을 한 이후에 계속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데, 자, 이마필은요, 좀 따라가는, 꾹 참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그런 마필인데,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1300에서 계속 고전을 했거든요. 근데 나름 1200에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태희 기수 입장에서는 뭐 믿질 거 없는 승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결국 이번 경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세의 신예 마필들이 조금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형군에서 좀 형군 경험을 좀 해봤던 3번마 남산꽃이 과연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 남산꽃, 9번 라운더 퀄리티, 10번 시크릿 플레이, 11번 글로벌 강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주 태역자마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마필이 3번마 히든 브레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에서 기습 선행을 나간 이후에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우승을 차지를 한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최보면 기수로 이제 기수가 교체가 됐고요. 자, 보통 그 데뷔전에서 순발력으로 선행을 나간 이후에 버텼던 마필들이 승군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 3번마 히든 브레인이 데뷔전 자체가 1300m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거리 측면에서 이 마필이 적응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00m 경주에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를 했던 거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데뷔전 자체가 1300m였고 그때 그 당시 일본 게이트에서 좀 편안한 선행을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엔 게이트가 3번 게이트, 뭐 크게 나빠진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선행 경합을 한 마필들이 다 외곽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10번마 국카보라든가 11번마 라운드 와일드, 뭐 12번마 라로마네 정도가 이제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다 외곽에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힘 한 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3번마 히든 브레인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뭐 거리에 대한 적응, 이거는 검증이 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연투가 좀 가능할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 히든 브레인이 선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점도 한 번쯤은 조금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선행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외곽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히든 브레인의 전개는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히든 브레인이 강하게 선행을 치고 나간다면 이제 선행 승부를 해야 될 10번마 국가보나 11번마 라운드 와일드, 12번마 라로만의 이 세 마필은 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행 경합 속에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버틸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히든 브레인이 치고 나갔을 때 어깨 싸움을 다 해야 되는 마필들이에요, 이 마필들이. 그리고 어쨌든 앞선을 나가려고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개상 난타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3, 4코너까지
서로 앞에 가려고 난타전을 하면서 초반 힘한 배에 실패할 가망이 높다. 그러니까 선행마가 만약에 초반 힘한 배에 실패한다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선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선행을 가는 마필들은 저는 전개상 히든브레인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고요. 자, 선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는 이 4번마 한강히어로라든가 5번마 최강미래, 6번마 네모프린스, 8번마 모닝펄, 9번마 금화얼루어 등 솔직히 후차권을 노리는 마필들은 엄청나게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1강은 있는데 후차권은 오리무중에 좀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 1강이라는 이 1강이 데뷔전만 치렀던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점도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마 한강 히어로는 이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합니다. 좀 마필이 어떤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지는 않은데 전개상으로는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왜? 3번마 히든브레인이 강하게 치고 나가고 그 뒤에 바싹 붙어갈 수 있는 마필이 한강 히어로기 때문에 그렇고요. 5번마 최강미래는 지금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고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저는 박으름 기수의 특성상 초반에 강하게 좀 밀고 나갈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행 경합 속에 휘말리게 되고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좀 높다. 전개가 좀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이 6번마 네모 프린스죠. 이마필이 분명히 발전 기대치는 갖고 있는데 국산마 5군에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믿고 보는 이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음이 가기는 하는데 과연 선위권에서 꾹 참고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리한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마필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문화일보배에 출전을 했었거든요. 자, 대상경주에 출전을 하는 데는 득도 있지만 실도 많습니다. 뭐 득이라는 거는 강자와 싸워봤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이라는 거는 자신감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화일보배 출전이 네모 프린스한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직전 경주에 완전히 꺾여버렸죠. 꺾여버렸는데 바로 전 경주 12월 10일 경주에서는 음파 챔피언이나 슈어인에 의해서 3착을 차지하면서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8번마 모닝펄, 분명히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의 걸음을 보면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이 8번마 모닝폴이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아쉬움이 좀 남는 마필이긴 하고요. 경마 팬들, 이제 복승식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이제 어려운 마필이 이 9번마 금화얼루어죠. 3착, 4착, 3착, 3착, 3착 전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근성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분명히 될 듯 하면서 딱 거기까지만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솔직히 유승환 기수 입장에서도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 마필이 아예 안 되는 말이라면 포기를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선출입이 다 되는 전개 2점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근성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과연 자기의 근성을 좀 살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어떤 계기만 딱 만들어질 수 있다면 분명히 자기 걸음을 좀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히든브레인, 6번마 네모프린스, 8번마 모닝펄, 9번마 금화얼루어, 이 네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7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인기 많은 있으나 믿을 말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인기마가 1번마 원평킬라, 4번마 골드스파이크, 9번마 KNT즈1입니다. 자, 그나마 1번마 원평킬라는요,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시내마죠. 그리고 이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1700m의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뭐 전개도 상당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입상의 한 자리는 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3.5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마체형이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3.5라는 이 부담 중량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편성을 너무 잘 만났죠. 편성이 너무 허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나간 이후에 그냥 쉽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4번마 골드 스파이크는 지금 19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 1번을 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상당히 부진마 경주란 얘기죠. 자, 좀 기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뒷심은 분명히 좀 갖고는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1번마 원평킬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평킬라라는 마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솔직히 선입권에서 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그 3km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선전을 할 수 있지만 웬만한 편성에 나와서는 인기마가 되기 어려운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9번마 KNT즈1은 10번을 나와서 2착 1번 한 마필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요, KNT즈1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나온 다른 마필들보다는 전적이 짧죠. 다시 말하면 보여줄 거는 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 1착 1번, 2착 1번 차지한 게 바로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상당히 약편성 경주였었죠. 여기에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김철호 기수, 부산에서 올라온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이 1700m 경주 거리인데 스타트가 거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 마지막 뒷심으로 꾸역꾸역 끌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마필이 보면 막판 탄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탄력이 경합 상황 속에서 나온 탄력이냐, 아니면 자기만 뛰어서 그냥 뒤에서 자기 혼자 놀다가 뛰어서 올라온 탄력이냐, 기록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9번 KNT즈1이 보여준 이 타임 기록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외곽에서 그냥 올라온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만 직전 경주는 원체 편성도 약했고 문세영 기수라는 이 기수가 말몰이를 잘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KNT즈1을 강하게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편성이 너무 허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KNT즈1도 쉽게 돌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인기만만 다 따라가서는 뭐 경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보는 복병권의 마필은, 자, 일단은 8번마 써니블라이드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마 원평킬라가 강하게 선행으로 밀고 나가면 그 바로 뒤에 바싹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말이 8번마 써니블레이드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안 버티고는 일단은 뛰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펼쳐야지만, 선입권에 딱 붙여서 1번마 원평킬라 바로 뒤에서 붙여 뛰어야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17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1400m 경주라면 원평킬라 바로 뒤에 붙어도 저는 8번 써니블레이드를 추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1700m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유리한 경주 주로기 때문에, 경주 구도기 때문에 8번마 써니블레이드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내길의 별, 이 마필도 이제 10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국산마 5군에 올라와서 완전히 좀 바닥권에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전혀 지금 뭐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제가 믿는 거는 이혁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죠. 물론 다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 내길의 별이 싸웠던 편성이 이번 편성보다는 훨씬 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편성에서 좀 싸웠기 때문에 편성의 이점을 좀 살릴 수 있는 맞빌이 12번만 내길의 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원편킬라, 4번마 골드 스파이크, 8번마 써니블레이드, 12번마 내길의 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700m 경주입니다. 전체 12마필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를 좀 보시면요. 12번마 최고 블랙이 압도적인 인기를 하는 가운데 10번마 누비 강자와 6번마 청상 영웅 이 두 마필이 상대마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이번마 슈퍼액턴이 복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22번마 최고 블랙 편성상으로 봤을 때 단점은 두 가지입니다.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1700m 경주 거리에서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2번 게이트라는 거는 솔직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 최고 블랙이라는 마필은 향후 발전, 그러니까 조금은 더 띄워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4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컨디션 저하를 보이다가 이제 직전 경주에 다시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저는 이번 편성에서는 이 최고 블랙은 당연히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거기에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최고 블랙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최고 블랙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갖고 있다면요. 12월 4일 경주에서 같이 뛰었던 이 2번마 슈퍼액턴 최고 블랙과 같이 뛰어서 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2마신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 정도 차이라면 이 슈퍼 액턴이라는 마필도 결코 무시를 못하죠. 물론 이 마필도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늘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죠. 마지막 한 발이 모자라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는 일단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1700에서 이 마필도 스타트가 그렇게까지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스타트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한다면 게이트의 이점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상대마로 떠오르고 있는 이 10번마 누비 강자는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강하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 10번 게이트에서 앞선 전개를 하고요. 마지막까지 좀 버티려고 했지만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죠. 아마 이런 전개를 좀 또 탄다면 역시 10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입상의 가능성은 좀 있는 마필인데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원체 순발력 자체가 그렇게 막 좋았던 마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뒷심이 막강하냐? 그러면 또 그런 마필도 아닙니다. 물론 최근의 상승세라든가 조교 모습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강한 느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의 마필은 이 6번마 천상영웅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죠.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믿음을 갖고 베팅할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마필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뒤로 돌려갈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이제 베팅권에서는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마필이 누리고 있는 인기만큼의 어떤 강베팅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자, 문제는 4번마 땡큐 대천입니다. 이 마필 좀 무식하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계속 거리와 시간이 좀 아쉬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700에 왔습니다. 1700에 와서 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거리가 늘어났으면 탄력 좋은 마필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초반 전개입니다. 1700이라는 마필이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의 거리차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경주 흐름이 좀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 4번마 땡큐 대천이 좀 초반에 힘 한 배를 하는 가운데 4코너 이후에 분명히 좀 좋은 탄력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700m 경주 거리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을 갖고 배팅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마필들도 한 번쯤은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슈퍼액턴, 4번마 땡큐대천, 6번마 천상영웅, 12번마 최고블랙,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선전 구도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특별한 복병마들이 보이질 않고요. 인기마와 나머지 마필들 간의 능력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마라는 것은 항상 의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하고 좀 인기마들을 대해서는 조금 째려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기마를 무조건 제외한다, 이런 생각도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요, 1번 게이트에 있는 쿨 프린세스,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불안 요소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마필이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마 로열로드는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컨디션을 되찾았음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끈끈함을 가지고 뛰는 마필이고요. 앞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다만 문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5kg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것. 이게 단점입니다. 5kg의 부담 중량 증가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근데 자, 이 마필은 500kg가 넘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편성은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가 선행 강자들이 좀 많았던 경주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1800m 직전 경주에 비해서 거리도 늘어났고 부담 중량도 늘어났다. 여러 가지 조건은 나빠져 있지만 이 마필이 지금 갖고 있는 상승세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마 글로벌 영웅은 꾸준함이죠. 이 마필은 근성을 갖고 꾸준하게 뛰는데, 이 마필이 이제 2억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아마 스타트 능력은 조금은 더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스타트 능력이 향상이 됐을 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추입 탄력이 따라올 수 있느냐인데, 따라올 수만 있다면 발전 기대치 분명히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6번마 글로벌 영웅도 역시 이번 경주에는 입상권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헤들맨 들쭉날쭉한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깨비 마필이죠. 뭐 반전 바닥권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 보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막판 탄력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헤들매라는 마필이 보면 이 헤들매가 처음에 데뷔를 하고 이제 뛸 때의 모습은 안코너에서 추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최적의 전개 속에서 추입을 해야 된다. 외곽에서 휘감고 올라와서 이제 추입하는 것보다는요, 꾸준하게 참고 가다가 직선주로 해서 안게이트를 파고들면서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안토니오 기수를 교체를 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청산강호라든가 뉴문 워리어, 뭐 위너블루, 열린문까지도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차이가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기마의 능력은 조금 더 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인기마와 그렇지 않은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 이 3번마 청산강호나 4번마 뉴문 워리어, 7번마 위너블루, 뭐 12번마 열린문이
제가 말씀드렸던 인기마들을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자력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네 마필 1번 마 쿨프리센스, 2번 마 로열로드, 6번 마 글로벌 영웅, 11번 마 헤들맨, 이 마필에 저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다른 마필들보다 앞서 있다. 그러면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전개의 이점을 가장 갖고 있는 마필은 저는 1번 마 쿨프린세스로 보고 있습니다. 왜? 단독 선행,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 쿨프린세스, 2번 마 로열로드, 6번 마 글로벌 영웅, 11번 마 헤들맨,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1등급 경주고요.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금주 경마에서 유일하게 출전 두수를 못 채운, 그러니까 12마필의 출전 두수를 못 채운 유일한 경주인데 그래도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일단 이 4번마 소울메리트,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은 뭐 거의 확고합니다. 자, 이 소울메리트라는 마필이 아메리칸 파로와의 자마죠. 이 마필이,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발휘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이 마필의 위치를요, 소위 1등급에서 대상 경주를 나가는 최강자와 그 이외의 마필들의 중간에 딱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주 편성이라면 언제든 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4번마 소울 메리트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후차권입니다. 후차권에서는 지금 여러 마필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1번마 더건프라든가 뭐 3번마 흥록대부, 7번마 마이티후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더건프는 지금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고 오랜만에 선행을 좀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갔을 때 조금은 더 뛰는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와 비슷한 마필이 이 3번마 흥록대부입니다. 흥록대부도 역시 선행,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좀 완전 선행은 아니더라도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 더 성적을 냅니다. 자, 흥록대부는 이제 2등급에서 이제 승군을 한 이번이 승군전이 되죠. 자,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전개상 이 두 마필이 다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4번마 소울메리트가 과연 3코너나 4코너 지점에서 저는 앞선의 마필들을 다 잡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서게 되면 선행마들은 기가 꺾이게 돼 있죠. 뭐 흥록대부 정도는 뭐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덕원프, 만약에 이 덕원프가 기수 선행을 쫙 나가서 마지막까지도 좀 편안한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버틸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저는 그런 전개보다는 소울메리트가 3, 4코너에서 덕원프를 넘어선다라는 전개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덕원프를 마지막까지 못 버틴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조금은 약하게 보고요. 결국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1번마 덕원프나 흥록대부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7번마 마이티후가 조금은 더 좋은 전개가 가능하다. 뭐 직전 경주 대비 또 5km의 감량 이점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마이티후의 마지막 탄력이 조금은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의외로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브리가디어 제네럴과 11번마 강투마입니다. 물론 이름값이죠. 이름값이고, 이 브리가디어 제네럴이 완전히 마필이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좀 그 각광을 받았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지금 기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마필은 아니고요. 조교시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나아진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잘 뛸 때 보면요, 보통 3, 4코너 지점에서 앞선을 붙입니다. 앞선을 붙이고 4코너를 돌면서 외곽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전개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브리가디어 제너럴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한번 노릴만 하고요.
11번마 강토마는 오로지 막판 탄력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지금 이 부담 중량이 문제입니다. 8세가 된 것에만데 58이라는 부담 중량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앞선이 만약에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강토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소울메리트, 7번마 마이티후, 9번마 브리가디어 제너럴, 11번마 강토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뭐 국산마 3등급, 혼합 3등급, 뭐 혼합 4등급, 국산마 4등급, 여기에 1200m 단거리 경주는 기본적으로 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난타전은 뭐 불을 보듯 뻔하는 거고요. 결국은 근성이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사전 인기도를 좀 보시면 1번마 MJ 포인트, 2번마 은성마루, 3번마 글로벌 보배, 10번마 하이러너, 뭐 이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자, 1번마 MJ 포인트는 일단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 그 끈끈함도 좀 갖고 있는, 좀 근성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어떻게 뭐 강하다, 뭐 강자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있지는 않은데, 이번 경주에는 편성상 지금 게이트에 2점을 안 왔다라는 거죠. 게이트에 2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앞선에서 순발력을 좀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2번마 은성마루는 스타트 능력과 순발력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맨 앞에 서서 선행으로 딱 주도해서 도주로 튀어나갈 수 있으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경합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을 경우, 다시 말해서 맨 앞에 못 갔을 경우에 이 마필이 무너질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뒷심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걸음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번 편성에서 이 은성마루라는 마필이 자력으로 앞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거에 의해서 전체적인 경주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글로벌 보배는 좀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3연승을 달리다가 이제 4연승에 도전했던 직전 경주에서 좀 무너지기는 했는데, 이때는 아예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은 상당히 좀 무서웠던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필이 직전 경주부터 58이라는 과부중을 좀 달았다는 겁니다. 440km대의 마필인데 58이라는 부담 중량, 그것도 단거리를 뛰어야 된다. 이건 상당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능력으로는 앞서 있는데, 문제는 이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안고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포진한 경주에서 단거리에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글로벌 보배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보배의 입장에서는요, 앞선에서 어떤 마필 하나가 튀어나가는 것보다는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지 글로벌 보배한테도 어떤 추입 타이밍에 기회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은 역시 10번마 하이러너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추입 탄력도 갖고 있는 전개의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비록 게이트가 10번 게이트로 밀려 있고 약간의 좀 기복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마필의 능력상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20번마 하이러너가 어떻게 보면 경주 전개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곽에는 밀려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유한 이 12번마 볼드 어게인, 저는 이 마필이 근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외곽에 밀려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데, 저는 어차피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자기만의 전개를 좀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 다섯 마필 1번마 MJ 포인트, 2번마 은성마루, 3번마 글로벌 보배, 10번마 하이러너, 12번마 볼더게인 이 다섯 마필을 저는 경합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어느 한 마리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다섯 마필 현장 컨디션 꼭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2번마 은성마루는 모 아니면 도인 전개다. 이 점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은성마루, 3번마 글로벌 보배, 10번마 하이러너, 12번마 볼더게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